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강의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이마을 여러분, 그리고 오디오 클립으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팟빵의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14일 화요일 미국 시장 마감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당황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당분간은 좀 이럴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속 편합니다. 뭐가 있죠? 네, 조만간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FOMC 회의에서는 당연히 이번에는 매파적인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감안하고 가셔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시장이 무너지는 것이냐, 떨어지면 무너져 보이고 올라가면 천국처럼 보이고 그 마음에 휘둘리면 시장에서 도태됩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의연하게 난 갈 거야, 바람이 불어도 나는 기둥을 지킬 거야 하는 이런 심리로 심정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힘내시길 바라고요. 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조정은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올랐을 때 따라잡지만 않으면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올랐을 때 따라잡으니까 참다 벌름벌름 심장이 벌름벌름 될 때 주식 사시면 절대 안 되더라. 그럼 심장 마비 온다. 심장 벌름벌름 될 때 주식 사다가 심장 마비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데이터가 좀 잘못됐네요. 제 데이터는. 오늘 저는 제 데이터가 좀 잘못됐군요. 애플도 많이 빠졌네요. 애플이 2%가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가 0.92%, 구글이 1.47%, 아마존 1.54%, 테슬라 많이 빠졌어요. 테슬라 많이 빠져. 이번에도 팔았나? 한번 확인해봐요. 얘네들 3% 이상 빠질 때는 보통 대주주가 팔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해야 되고, 이 오버행 이슈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팔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 이건 수급이 그런데 어쩔 거야.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제가 이제 기업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 기업 투자가 너무 좋아서 투자하는 건 되게 좋은 거, 바람직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주주가 된다는 건 그 사람과 한 편을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깐부잖아. 깐부! 너하고 나오는 깐부. 그래서 내가 너 주식을 사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깐부가 되는 거라서 좋게 보는 거는 맞는데, 거기서 하나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저도 항상 그런 것들이 있지만, 보유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유 편향. 보유 편향으로 가는 것은 극단적으로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보유 편향에 쩔지 마라 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회사를 발전시키려면 내가 너와 깐부를 맺어서 가지만 그 회사에 잘하는 것과 잘못되는 점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주가 그걸 냉정하게 판단해서 대주주들한테 그걸 얘기해갖고 그게 소통이 되면 그 회사는 정말 좋아지는 회사가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미국 시장은 역시나 결국 인플레이션 이런 것보다는 오늘은 오미크론에 의해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 그리고 테이퍼링 강화,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찐 상대가 오는 거야. 미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찐 상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다른 게 깔쭉깔쭉 하는 거야. 깔쭉깔쭉 하면서, 좀 죄송합니다, 이걸 깔쭉깔쭉이라고 표현해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건데, 오미크론이 지금 와서 시장을 한번 턱 때리고 떨어졌는데, 워낙 세게 달렸기 때문에 조금 휘청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하락폭은 그다지 크지 않은 거라고 보셔도 맞을 것 같습니다. 오름폭이 많았었기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요, 얼마 올랐습니까? 지난 한 주간 미국 시장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지난 한 주간 오른 폭을 보면 S&P 500은 3.8% 올랐고요. 다우는 4.02%, 나스닥은 3.6%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큰 조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표현한 게 냉정하게 맞는 얘기 같고요.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감이 상당히 커졌는데, 영국에서 사망자 발생한 뉴스가 떴기 때문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런던의 한 백신 접종 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합 인포맥스 보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 1명 이상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제 눈에 띈 건 그 다음 뉴스예요. 영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3,137건으로 늘어났으며 오미크론으로 입원을 한 자는 약 10명. 응? 몇 명? 10명. 100명 아니고요. 10명. 3,137명 중에 10명이랍니다. 갑자기 파우치 박사의 말이 생각나죠. 중증에서는 확실히 좀 덜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흐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감염의 40%가 오미크론 변이 관련이고 내일쯤 되면 영국에서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지 어떨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전에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노약자와 자기 몸이 약하거나 폐 관련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극단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기 시작하잖아요. 머리로. 너만 잔머리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잔머리 있어. 사람들 모두에게는 잔머리가 있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사람들 DNA 가운데는 자동 계산 연산기가 있다. 컴퓨터에만 CPU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 DNA도 CPU가 있어. 그래서 다 파악할 수 있잖아.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대충 느낌이 오는데? 뭐 이런 거. 물론 부부들끼리 막 서로 이렇게 막 하는 그거 말고요. 네, 어쨌든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냐면 이거 별로 심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행동이 되게 편해지죠. 그럼 경계감이 무너지는데 지금부터가 조금 한국에서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좀 경계감이 내려온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거는 꼭 우리 함께 주의합시다. 오늘 그 오미크론으로 인한 하락이라고 느껴진 게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의 건이 아니고 오미크론으로 인한 하락이라고 느껴진 것은 그 상승과 하락 종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최고 상승 종목에 포진된 종목들은 모더나, 펠레톤, 브리스톨 마이어스, 화이아증입니다. 다 이거 의학이나 이런 언택 관련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강세를 보여주었다는 측면, 그리고 반면에 약세는 아메리칸 항공 5%, 델타 3%, 카니발 4%,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충분히 보이는 대목이죠. 특징적인 주식 하나는 화이자가 아레나 제약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아레나 제약이 하루에 80%, 여기 가격 제한 폭이 없으니까요. 하루에 80% 폭등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미크론발 위험으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채권이 강세를 나타냈고 달러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WTI는 약 0.67%가 떨어지면서 71.19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금값은 뭐 전혀 안 움직여요. 1787 약간 올랐지만 거의 의미가 없고요. 그 채권 시장도 모두 강세가 났습니다. 이건 조금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달러도 소폭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0.29%, 96.37, 소폭 아니네. 0.29면 죄송해요. 96.37%를 기록을 했습니다. 달러 지수가. 기술주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6%나 빠졌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엔비디아가 그 중에서도 6.75%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 반도체 주식 중에 제일 많이 오른 주식인 엔비디아가 조금 많이 빠졌고 앞서 보았듯이 빅테크 주식들이 모두 빠졌습니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빠졌고 오직 페이스북, 메타만 1.44%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오늘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테이퍼링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재료는 조금 기술주들 하락에서 조금 찾아볼 수 있을까?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미크론 관련된 그 하락폭도 있고 금리 인상 임박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 금리 인상 임박에 대한 내용은 15, 16일 날 조금 더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15, 16일 FOMC 회의에서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핵심인데 왜 제가 이제 이거 오미크론이 더 강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냐면 금리 인상할 거라고 보면 채권 시장도 조금 반영을 해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채권의 장단기 금리가 모두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10년물 지금 미국 국채금리는 1.414%로 7.5bp나 빠졌고요. 그 다음에 2년물도 0.63%로 3bp 빠졌습니다. 30년물은요 8.5bp나 빠졌어요. 1.8이 깨지네요. 지금 1.799. 이거는 금리 인상할 시장 장단기 금리가 모두 떨어졌잖아요. 3개월물도 0.06대였는데 0.0558로 상당히 많이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경기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영향, 그런 생각들이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한다는데 이 정도까지 단기물까지 빠지는 건 조금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반영은 아직 별로 된 것 같진 않다. 그거를 또 하나는 좀 무서워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자,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플레이에 대한 논평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뉴욕 연방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1년 후인 내년 11월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이 몇 퍼센트일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자, 우리 막 그냥 대충 찍어보세요. 괜찮아요. 몇 프로쯤 될 거예요? 네. 6% 수준으로 올랐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몇 프로? 6%. 근데 연준의 지금 평균 목표 물가의 그 평균은 몇 프로예요? 여러분. 2%잖아요. 그쵸? 아유. 오늘 준비한 선물이 없네. 누가 이렇게 잘 맞춰? 네. 2%, 예, 2%예요. 그러니까 2% 대비 지금 6%면 어마무시하게 높은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내년도가. 그럼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자료가 이 정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13년 이후 역대 최고치라고 하고요. 지난달에는 5.2%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더 올랐습니다. 6% 수준으로. 그리고 반면에 이제 3년 후를 예상한 기대 인플레이션은 4.0%로 지난 9, 10월 달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그때는 4.2% 예상을 했는데 장기 인플레이션은 조금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4%가 낮은 건가요? 아니죠.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뉴욕 연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공급 적체 이런 거가 되겠죠. 그죠? 자동차 가격이 올랐고, 중고차 가격이 올랐고, 뭐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쳤죠. 근데 제 생각에는 자동차 가격이 지금 현대차 어제 우리 오후 시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차가 가격을 꽤 많이 올리잖아요. 뭐 7%, 8%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인플레이션 요인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 대비율은 상승률은 좀 줄어들겠죠. 당연히 뭐 6% 이렇게는 안 될 거예요. 당연히 떨어지는데 연준이 생각하는 2% 정도 수준?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훨씬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박사들이 총집합된 연준이 모를까요? 연준이 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캐나다 중앙은행과 정부의 공동 성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태도가 어떤 건지를 조금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죠. 캐나다 중앙은행과 정부의 공동 성명이 있었는데 국민복지의 통화정책이 가장 잘 기여하는 방법은 물가 안정에 계속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파이터죠. 중앙은행은 왜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돼야 해? 통화 가치가 똑같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이고요. 주요 목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그 대사명이죠. 중앙은행의 대사명이에요. 그런데 물가 안정과 일치하는 완전 고용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여건이 허락될 때 지속 가능한 완전 고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1에서 3% 범위에서 유연성을 계속 활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연준 모두 캐나다 중앙은행의 얘기긴 하지만 연준의 생각일 것도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인플레이션 파이터고 통화가치의 하락을 방지를 해야 되긴 하겠으나 경기 활성화에도 연준이 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기 활성화의 궁극적인 방향성은 무엇냐라고 한다면 결국 고용이 좋아야 된다. 고용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위해서 우리가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양보할 수 있다. 2%인데 여기도 2%, 1에서 3% 범위에서 조절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위로 더 올라가는 거는 용인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용, 즉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약간 높은 것도 허용을 하겠다 하는 게 지금 캐나다 중앙은행의 얘기인데 연준의 얘기는 아닐까요? 저는 이건 연준의 이야기라고도 들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죠. 15일, 16일, 미국 시간으로 15일, 16일, 우리나라는 이제 내일 모레로, 내일 모레쯤에 이제 소식이 전달이 될 건데, FOMC에서 도대체 뭘 할 거냐? 테이퍼링을 300억 달러로 강화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150억 달러였습니다. 300억 달러로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내년에 금리를 한 차례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요거를 기준점으로 더 세게 나올 것이냐 덜 세게 나올 것이냐가 되게 중요해 보인다는 거예요. 요거를 중심으로 더 세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충격 한번 받아야죠. 충격 한번 받아야 돼요. 그러나 제 생각은 이번 충격은 예방주사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예방주사 수준일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보다 한 단계만 매파적이면 단기적인 충격으로 끝날 거고요. 시장이. 근데 여기서 한 단계가 아니라 한 두 단계 정도의 강세면 시장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정도의 매파이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좀 크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지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시장에 예상하고 있는 연준 행동의 매뉴얼은 뭐냐면 테이퍼링 300억 달러로 강화, 내년도 금리 한 차례 인상, 요거까지입니다. 그래서 점도표가 어제도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점도표가 두 번이 찍힌다거나 테이퍼링이 내년 3월이 아니라 그보다 더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경우 두 가지가 시장에 한꺼번에 작용을 할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그냥 내비두지 않고 잘 잡을 것이고 그런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중기적으로는 시장이 안정될 거고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생각을 깨는 수준의 매파적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화들짝 놀라는 단기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두 가지가 시장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어제 4시간 반밖에 앉아서 흑삼전탕을 먹고 보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